자,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중고등학교에서 연간 20시간 내외 권장되어 왔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1, 2, 3학년 모두 3개년간 4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 점수 20점을 부여합니다. 참고로 내신은 200점이 만점입니다. 단 3학년의 경우 10월 31일까지의 봉사활동만 내신 성적에 산정됩니다.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합니다. 휴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방학, 대량 휴업일 등이 있겠죠. 휴업일에는 8시간이 최대 인정시간입니다. 자, 수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7교시 수업인 경우는 1시간을 인정합니다. 6교시 수업인 경우에는 2시간을 인정합니다. 4교시 수업인 경우에는 8-4, 4시간만 인정합니다. 봉사활동을 구분하면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연초에 계획하여 학교에서 계획한 거죠. 운영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 가지로 세분하면 전교생이 다 함께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참여하는 봉사활동과 활동별로 자원자를 선발하여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활동별로 자원자를 선발하는 봉사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네요. 학교 생활 안내, 교통 안전지도, 급식 도우미, 학교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 환경 도우미, 학급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지킴이, 휴대폰 수거 도우미, 교과서 배부 도우미, 방송 송출 및 방송 업무 지원, 교실 정보화 기기 관리, 도서 정리 및 도서관 행사 보조, 학교 신문 발행 도우미, 학교 행사 도우미, 강당 및 체육시설 관리 도우미, 스포츠클럽 학생 심판 및 운영 도우미, 또래 상담 도우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학교 밖에서 별도의 관심을 기울여 선택하고 참여해야 할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봉사활동 사전 검색, 신청, 봉사 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봉사활동 포털 사이트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도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65만 학교와 통하는 나이스 연계 기능이 있습니다. 1365만 나이스 연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VMS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다시 1365와 연계하고 그 다음에 또 1365의 나이스 연계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중적으로 연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만 나이스 연계를 하는 1365가 제일 편합니다. 기억하세요. 1365. 그럼 1365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365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은 봉사하기 좋은 날이다 해서 1365가 된 겁니다. 자, 아까로 돌아갑시다. 일단 1365, VMS, 도벌 이 세 가지 봉사 포털을 이용하면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1365, VMS와 도벌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포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365는 행정안전부, VMS는 보건복지부, 도벌은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참고로 V는 volunteer, 즉 자원봉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1365의 나이스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뒤에 그 해에 나이스 연계 탭을 클릭해서 연계시키지 않으면 학생이 한 학년 올라간 뒤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제 바로 이 내용으로 한 학부모님과 전화 상담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줄 알았다면 작년에 진작 나이스 연계를 할 걸 그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냐고요? 학년이 바뀌면 더 이상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감된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은 자신이 이용했던 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1년에 서너 번 열리는 학업성적협의회에서 봉사 실적의 인정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걸쳐 최종 수정합니다. 정말 긴 시간과 오랜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나이스 연계는 어렵지 않아요. 나이스 연계라고 씌어있는 탭을 찾아서 클릭하고 하라는 대로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1365를 치시면 1365 자원봉사 포털 www.1365.go.kr이 맨 위에 뜹니다. 이 글자를 클릭해서 1365 포털에 들어가 보세요. 첫 홈페이지에 나이스 연계 탭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죠? 그러면 오른쪽 스크롤바를 살짝만 내려보세요. 스크린 하단에 아이콘 메뉴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아이콘이 나이스 연계 탭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나이스 연계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럴 때 이 스크롤바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밑에 하단에 아이콘이 이렇게 뜨고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계 탭입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되고요. 나이스 연계 기능은 너무 중요해서 다른 데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맨 위에 뜨는 메뉴 중에 나의 자원봉사 페이지에 들어가도 나이스 연계 탭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메뉴들이 쭉 뜨는데 나의 자원봉사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고요. 요 밑에 나이스 연계 서비스 탭이 있습니다. 나머지 1365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과 봉사활동을 검색하는 방법은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하거나 저장하셔야 합니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가 있어야 돼요.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봉사할 기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결정되면 봉사하기 일주일 전까지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에 종이로 출력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단계, 담임선생님께서 봉사활동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승인해 주실 거예요. 그럼 학생이 해당 일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3단계, 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를 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은 다음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4단계는 담임선생님이 종이에 나와 있는 봉사 실적을 나이스에 입력하고 종이 확인서는 학교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종이 확인서가 분실되면 학생은 다시 기관에 찾아가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대신에 편리한 온라인을 이용합시다. 우리 모두가 스마트해집니다. 아까 얘기한 포털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학교에서 이미 인정한 봉사활동은 중복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복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복 인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봉사활동의 방향과
학생 봉사활동의 목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입니다. 즉, 봉사를 통해 대가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의 이익을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봉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목표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학생 봉사활동 교육의 목표입니다. 사실 1365 봉사 포털은 성인들도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과 봉사를 통해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공익에 기여하며 자기 성장 기회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활기술,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회적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면 두루두루 세상 구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봉사활동 실적을 선발, 자격, 인사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시민의 기본 역량으로 보는 것이죠. 봉사 정신의 함양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지구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 세상을 도울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재난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으로서 큰 활약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이죠.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어 모여들어 해안의 기름띠를 부직포로 일일이 닦아내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명 한 명이 영웅이라고 뉴스에서 연일 보도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국가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이고요. 해안가에도 이렇게 검은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거를 종이로 닦아내고 모아서 버리는 작업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죠. 이렇게 새가 까맣게 될 정도로 심한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한 봉사활동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코로나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코로나19 예방 출입관리라는 봉사활동이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업무보조, 회원 대상 발열 체크 및 방명록 작성 안내, 이런 봉사활동을 지금 자원자를 뽑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봉사활동은 성인들이 해야 되겠죠.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봉사활동은 어떻게 찾을까요? 1365 사이트의 첫 홈페이지에 청소년 자원봉사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홈페이지고요.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 밑에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 성인 자원봉사, 기업 단체 자원봉사, 이렇게 메뉴 3개가 있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죠? 네, 청소년 자원봉사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지금 진행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연초와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학생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의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위생 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를 면밀하게 실천에 옮기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봉사할 기회를 찾아 실천함으로써 학교 전체의 공익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생 봉사활동 소양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